So while you're sitting and waiting for your vehicle to charge, you can play for Horizon Zero With this? Dawn or the What if you can drive with this DualShock?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한 현장이죠. 파나소닉, LG, 삼성 그냥 근처를 지나는 것 자체가 막 가슴이 쿵쿵쿵 뛰는 그런 정도의 현장을 보고서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자동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로 아필라, 저쪽에는 소니 부스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소니 가전 그리고 아필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소니부터 살펴볼까요? 어쨌든 빨리 가시죠. 흔히 차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IMX735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센서죠. 1.17분의 1인치 이런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센서 직접 보신 분들 안 계실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IMX735를 가지고서 캡처해 놓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풀사이즈로 캡처해 놓고 있는데 잘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비춰지는 우리 모습입니다. 여기 손을 들어보면 여기 저 보이시죠? 풀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그걸 크롭해서 저기 보여주고 크롭2로 또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롭을 해서 저렇게 확대해도 저 정도의 해상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IMX735 같은 경우는 1.17분의 1인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의 센서면은 1인치 센서에 가까운 정도 크기. 그렇기 때문에 해상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업계에서 가장 좋은 해상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저 자체가 블랙박스보다 더 좋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크롭해서 써도 지금 굉장히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주얼 센서가 여기까지 왔군요. 사실 이거 그렇게까지 높은 해상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영역이 하나 있어요. 장거리를 이 비전 센서만으로 커버할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장거리는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비전 센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IMX735로 이제 업계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더 멀리 있는 자동차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데에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카메라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이미지 프로세싱이 더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렴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서라운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캐빈 센싱을 통해서 실내의 운전자도 감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감시하는 모습도 여기 있는데요. 운전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얼굴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거, 딱 들어왔을 때 김한용님 안녕하세요 해주는 거, 그리고 시트벨트 맸는지 확인하는 거, 뭐 요즘 가짜 시트벨트 속이는 장치를 갖고서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운전대에 너무 가깝거나 멀거나 하는 경우에도 경고하는 기능,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키네틱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른인지 어린인지, 그리고 핸들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스마트폰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베이비시트가 들어왔으면 이건 베이비시트니까 이제 에어백을 터뜨리면 안 돼 라는 식의 제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미지 센서가 소니가 워낙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있어서도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여줄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라이다 센서가 있는데 라이다 센서도 한다는 거죠.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우리 위치를 이 3차원적으로 인지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통해서 포인트를 다 찍어내고 있죠. 멋진데요? 카메라로 찍는 화면을 저렇게 만들어서 저기 앉아 계신 저 여성분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카메라도 되게 재밌는데 그 옆에 촬영 감독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어. 카메라 장비 놓는 장비 상자도 놓고 그러고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빛이랑 뭐 도로랑 이런 것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엑스트라 자동차까지도 다 만들어서 여기서 보여주면 왼쪽에 있는 차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터치라이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신기합니다. 지금 달리를 하고 있죠. 실제 이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상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실제 작동되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마치 실제로 저 카메라가 달리하는 것처럼,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감독은 오로지 이걸 보고서 실제로 차가 앞에 없는데 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희 시승기 찍을 때도 앞에 굳이 자동차 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알아서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진짜
진짜 신기한 세상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시승기 헛찍었네. 괜히 찍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드레일 앞으로 차가 한 대 서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차가 여기 있고요. 뒤에 가상 디스플레이 만들어서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여기 비춰질 때는 마치 진짜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빛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현장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야외 촬영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 야, 이게 되네. 소니 혼다 모빌리티입니다. 소니와 혼다가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드는 브랜드. 안에 부스를 보면요, 많이 일본적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화려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고 정갈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오, 드디어 눈앞에 아필라가 보입니다. 이야, 깔끔하네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미끈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죠. 와, 여기 스파이더맨이 여기 나타나고 지금 65 이것도 뭐예요? 여기 오, 크런치롤 게임도 있고. 사실 소니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자동차의 외관이나 자동차의 기능이나 셰시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인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라는 게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컨텐츠잖아요. 소니가 어떤 회사입니까? 소니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있잖아요. 게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게임 컨텐츠를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보면 스파이더맨이 계기판에 나타납니다. 뒤쪽에서 지금 디스플레이에 저렇게 각자 나타나고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충전될 때도 이런 식으로 충전량이 보여주면서 점점 올라가는 걸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리고 위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당연히 소니가 하니까 디스플레이들 다양하게 낼 수 있죠. 카메라, 지금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점점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물건이 되면서 소니가 여기에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미래의 자동차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현대인가? 기아인가? 아니면 LG 삼성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전장 부품의 가격이 이제 7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고 디스플레이가 비싸고 거기에 각종 모터라든지 등등등의 전장 부품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AI와 프로세서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가 자동차를 더 잘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여기에는 라이다도 들어가고요. 카메라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차에는 카메라와 센서를 모두 합쳐서 45개가 있고요. 차 천장에는 지금 라이다가 별도로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다를 통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보여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뒤쪽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달려 있어요. 이렇게까지 카메라를 잔뜩 박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 차의 측면에 보면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있는데 보통 현대기아는 몇 개 넣습니까? 한 개씩 넣죠. 근데 소니는 안쪽에 2개씩 넣고 있어요. 스테레오 카메라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360도 서라운드 뷰도 같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옆 차선에 있는 차가 가까워졌을 때 그 거리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뒤에도 별도의 아주 독특한 카메라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앞쪽을 향해서 카메라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뒤쪽을 향한 카메라 있으면 앞쪽을 위한 카메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차선을 이동한다든지 뭐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준적인 카메라 위치를 정해서 중국 많은 자동차들이 그 카메라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테슬라가 그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게 되면 그 자율주행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표준화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완전히 독자적인 카메라 규격을 갖고 있어서 소니만을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좀 독특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B필러에 보면 B필러에 검정색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보이거든요. 저기도 아마 카메라가 장치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어떻게 여냐고요? 저기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서 저 스위치를 꾹 누르면 이 문이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고가 돼요. 그리고 충전구는 저쪽에 있습니다. 팬더 아래쪽에 저렇게 있는데 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충전구가 열리게 되는데 저렇게 아래쪽으로 열렸을 때 장점이 있어요. 지금 기아가 앞으로 내세우고 있는 EV3, 4,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리거든요. 아니면은 아우디 e-tron G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충전 케이블을 갖고 올 때 간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열리면 충전 케이블을 꽂을 때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면적 자체가 너무 큰 게 아니냐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큰 거는 일본에는 차데모를 쓰고 있죠. 차데모를 쓰고 완속 충전 케이블을 또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멍이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GBT라고 하는 충전 케이블을 따로 쓰는데 그것도 급속과 완속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CCS가 그나마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 케이블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자,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는 아주 뭐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선 중국 자동차 같은 느낌도 들어요. 중국 자동차를 봤을 때는 중국차 같지 않거든요. 이제는 중국차 말고 다른 나라 차들이 중국차처럼 보입니다. 놀랍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럼에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팬더에 깜빡이가 붙어 있는데 팬더 깜빡이가 아주 기다랗게 이렇게 앞쪽에 있는 DRL에서 이어와서 이렇게 깜빡이를 꿈뻑꿈뻑 이렇게 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조약돌을 깎아 놓은 것처럼 특별한 엣지 없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쭉 이어진 거 이런 것들도 예쁘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보면 디스플레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끝에서 끝까지 채워지는 걸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아니면 필러 투 필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렇게 양쪽 끝까지 뻗어나가는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고요. 계기판과 조수석의 저 사이는 저렇게 경계를 띄워놓고 조수석에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7인치를 사용하면서 계기판과 중앙까지 하나의 선으로 하고 그리고 조수석을 비워놓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는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회사의 한계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디스플레이가 그냥 디스플레이예요. 요즘 들어서는 사실 저런 디스플레이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떼낼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천장에서 내려오게 만든다거나 등등등의 아이디어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컨셉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혁신적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하는 그냥 기존까지의 자동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본 특유의 고수적인 모습이 이 차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Can I see the opening? The door? Yeah. Sure. 자동으로 이렇게 닫힌다고 해요. 버튼이 이렇게 두 가지의 버튼이 따로 있군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오, 미끈하네요. 이야,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네,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이야, 멋진데요? Ability to change your theme. It's gonna change the UI. It's gonna change the accent lighting as well as the sound of acceleration, and that's also gonna be reflected on the media bar outside the vehicle. Can you close the door? Yeah, absolutely. Here? Yeah, right here. There we go. 문이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네요. Yep. And then you can see the accent lighting change. Yeah, gorgeous. Absolutely. And part of the entertainment experience, Sony being an entertainment company, is we want to change what it means to be in a vehicle with your family. We're doing a long road trip. Passenger and two kids in the back are able to be unified watching a movie like you would in a theater. We can do that as well. But not only that, everyone can have their own entertainment experience in the vehicle. Here, let's say we have two kids, we have a teenager, he's into anime, or he can be watching Crunchyroll in the back seat. And then what we can do, we're able to have our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everyone can be entertained their own way. 뒤에서 보여? 뒤에서는 내비게이션. He says just to see the I can only navigation. see navigation. Yeah, currently we asked, are you touching the screen? 네, 네. Yeah, in Don't the do final that, don't do product, that we're again. hoping to have this interface on all the screens, but it's just a prototype. So as you heard with the movie, it sounded really great, right? We have 28 speakers inside the vehicle that give you 360 reality audio to be able to listen to music. And speakers for the seats, yeah.
whole family would be karaoke. And then even further, we have the ability to play PlayStation in the vehicle. So while you're sitting and waiting for your vehicle to charge, you can play for Horizon Zero With this? Dawn or currently it's not paired, but yeah, the ability to play. 듀얼쇼크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고요. What if we can drive with this 듀얼쇼크? So that's what we did for the press event. However, I don't. It's more of a possibility that's it's possible. I don't anticipate being that legal, but very Maybe, cool yeah. concept. Yep, being able to play if you wanted to play Horizon was just incredible.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This is necessary. Oh yeah, 100%. Yeah. Yeah, trying to play on the screen. Yeah, Difficult. As you can see, there's a lot of different companies in this car besides PlayStation, besides Sony Pictures, Crunchyroll, Stingray, TuneIn Radio, and we're just wanting more partners. We currently have Microsoft, Snapdragon, variety of partners, and we just want more. 어. How about like Netflix or YouTube? So currently no, but we're anticipating having more partners. So this is yoke. Yes. Is there any reason for making like this? The idea behind the yoke was to have the dashboard be more visible. So nice view. Very much so, very much. You also has the physical mirror. Correct. Is it impossible to get it? So it is necessary? So our previous prototype didn't have a rear view mirror. However, it's not compliant with US law. So we did have to add a mirror. Ah. The camera and the low light sensitivity of the camera, the high performance of low light will be helpful, especially for nighttime driving. 이 아필라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동차용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보여주기 위한 샘플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이 완성도, 그리고 혼다와 협업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는 진짜 하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차 양산은 내년에 시작되고요. 일본 혼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도 지금 베이징 자동차의 자동차를 외주로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르노도 지금 폴스타의 자동차를 외주로 생산해주죠. 수많은 공장들이 이제 자기의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생산해주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기꺼이 생산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소니가 자기 공장 없이 혼다한테 내 차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꺼이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LG나 삼성이 다른 회사에 자기 차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삼성이 르노한테 내 차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안 만들어 줄까? 당연히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현대기아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는 지금 현대기아뿐이지만 이제 IT 회사, 가전 회사들 모두 들어와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다는 걸 지금 소니 아필라가 웅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